이제 네 번째 파일은 생물이 호흡을 하는 것을 알아볼 건데, 생물이 호흡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생물이 하는 호흡이라고 해요. 먼저 생물의 호흡의 의미를 알아볼 건데, 생물이 호흡을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생물이 호흡을 왜 하냐면 바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냥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끼가 사자한테나 호랑이한테 쫓긴다면 그 토끼는 더 빨리 달려야 되겠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평상시보다 호흡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물의 호흡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면 생물이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바로 세포가 하는 호흡을 말해요. 우리는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숨쉬기 운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숨쉬기 운동을 통해서 들숨, 날숨을 배웠고요. 결과적으로 들숨과 날숨은 어디로 가냐면 폐포로 가서 외호흡을 배웠고요. 외호흡을 하면 조직세포로 가서 내호흡을 한다고 배웠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 숨쉬기 운동은 갈비뼈와 그다음에 횡격막이 움직여서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는 들숨 날숨 현상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폐포에서 기체가 교환이 되는데 O2는 혈액으로 들어오고요, CO2는 공기 중으로 나오죠.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그것을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이 외호흡이죠. 그리고 혈액 속에 O2가 들어왔으니까 내호흡은 조직세포에서, 즉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 몸의 모든 것에서 O2가 조직세포로 오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가 만들어낸 CO2를 밖으로 내보내는,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내호흡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실제로 호흡을 적어놨지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산소를 들어오게 하는 운동을 말하고요. 얘네는 기체 교환을 말하고요. 실제적인 호흡은 바로 에너지 발생하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국어나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숨 쉰다, 호흡한다는 것은 그냥 이런 것들을 말해도 되겠지만, 과학적으로 호흡이 뭐다라고 말할 때는 정확하게 세포 호흡을 말하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포 호흡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되냐면 바로 세포 호흡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 에너지는 무엇에서 올까요? 바로 영양소에서 오겠죠. 우리가 소화할 때 영양소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배웠고, 3대 영양소는 바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배웠거든요. 바로 영양소를 가지고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에너지를 만들 때 물과 이산화탄소가 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보면 영양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물은 제가 바꿀게요. H2O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세포가 아까 전에 에너지가 발생해야 된다고 해서 토끼가 뛰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현상을 세포 호흡이라고 할 거예요. 세포 호흡, 진짜 우리가 호흡한다, 바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과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 쉰다, 그 다음에 산소가 혈액 속에 들어온다, 산소가 조직세포로 간다도 호흡이지만 실제 진짜 호흡,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포 호흡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세포 호흡이 진짜로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 호흡은 아까 전에 적었던 것을 여기다 크게 적어놓으면 영양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근데 나오고 나서 부산물로 물이 생기고 CO2가 생길 거예요. 산소도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O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현상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오토바이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죠. 이 연료는 공기 중에 산소와 타서 어디서 타죠? 엔진에서 타죠. 그래서 무엇이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굴러갈 수가 있고요. 역시 물과 배기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이건 일반적인 연소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동차나 이런 거 말고 세포가 하나이고 하나짜리 세포가 생명체인 애들도 똑같이 주변에서 영양소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산소를 또 받아들이고 역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살아나가고 물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죠.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를 적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세포호흡이에요. 일반적인 세포호흡. 그러면 일반적인 세포호흡이고 이거는 자동차에서 일어나죠. 아니면 오토바이 엔진. 이거는 단세포에서 일어나요. 차이점이 있죠. 단세포는 영양소나 이런 걸 어디서 받아들일까요? 주변에서 바로바로 받아들일 거예요. 아메바나 집신벌레 같은 것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데 여기서 영양소 받아들이고 산소 받아들여서 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지가 막 뛰어다니고 살 거예요. 자동차는 연료를 주유소 가서 넣지요. 공기 중에서 산소를 빨아들여서 엔진에서 태워서 그 동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영양소를 받아들여서 말은 되는데 쉽게 어떻게 받아들이죠? 산소를 또 받아들여요. 말은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죠? 바로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들여서 어디에서 태우죠? 세포에서 태우죠. 세포. 온몸의 세포. 온몸의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어떻게 가죠? 이런 발생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냥 세포 하나가 이런 작용을 어떻게 하냐? 바로 영양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소와 기관계들이 작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4단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로 전에 있는 소단원 1, 2, 3회에서 바로 호흡을 배웠죠. 호흡 기관계가 있죠. 호흡에 관련된 기관계로 폐, 코, 기관지 등을 배웠죠. 그 다음에 세포한테 가야 되죠. 얘네들이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한테 가야 돼요. 이동하기 위해서 순환기관계를 배웠죠. 혈액, 혈관, 심장을 배웠죠. 콩닥콩닥 뛰면서 얘네들한테 다 도착을 하면 거기서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도움을 주는 기관계는 소화기관계, 그 다음에 호흡기관계, 그 다음에 순환기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201페이지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소화기관계에서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기관계에서는 산소를 혈액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순환기관계에서는 이렇게 얻어진 것이 혈액을 통해서 각각의 세포로 이동시켜주죠. 이제 각각의 세포는 세포를 통해서 살아가고 세포가 살아가니까 생명체가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제 잠깐 이제 도덕적인 문제 흡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